주말에는 휴식을, 주말 스포츠 어드밴티지. 여유롭게 쉬면서 신나게 돈 버는 MCN 매거진 휴코노미 2부 촉설 예언자들 시작합니다. 김동환 위원, 문성환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어떠셨어요? 좀 뭐 한 주 동안. 네. 일단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스날. 아름다운 아자가 체력이 후반에 고갈되는 바람에 저희 예측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늘 사과하는 방송이에요. 네. 자, 문 의원님은 네. 또 사과하면 또 저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1화부터 2화까지 그래도 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어요. 자, 두 분의 새해 계획 좀 한번 들어보죠. 네. 더 이상 제1금융권의 대출이자를 안 갚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고요. 어쨌든 2020년에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게 저보다는 많은 다른 분들에게 네네. 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문 의원님, 네. 예, 저는 이제 큰 목표보다는 하루하루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는 네. 조금은 많이 웃을 수 있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휴코노미와 함께 촉설 예언자들과 함께 좀 여행을 떠나는 돈을 좀 많이 가정을 잘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합니다. 아주 행복한데 매일매일 소소하게 더 행복하고 싶습니다. 예, 아이 좋습니다. 네. 촉설 예언자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잉글랜드 축구협회에 속한 모든 클럽들의 챔피언을 가리는 대회죠. 잉글랜드 FA컵 본선 3라운드 경기 일정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네, 1월 4일 토요일 번리와 피터보로, 로치데일 대 뉴캐슬, 풀럼 대 아스톤빌라, 맨시티 대 포트베일, 레스터시티 대 위건, 울버햄튼 대 맨유, 첼시 대 노팅엄, 리버풀 대 에버튼, 아스날 대 리즈 유나이티드가 있습니다. 네, 잉글랜드 FA컵 첫 번째 경기는 2019-20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 그리고 10위 에버튼의 대결입니다. 김 의원님. 네. 에버턴이 이제 감독 교체하고 나서 분위기를 좀 반전 누리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조금은 좀 반전이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에버튼이란 클럽은 상위권 클럽의 이 킬러로서 그렇죠. 항상 뭔가 이 순위 싸움에서 복잡하게 만드는 아주 그런 클럽이었는데 새로운 자본가에 대해서 인수했지만 약간은 지금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감독이 교체가 됐죠. 지금은 순위가 어쨌든 2번 페이지, 그러니까 10위권을 잘랐을 때 두 번째 페이지에 있을 정도로 좋지 않지만 최근에 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했고 안첼로티 감독이 역시 감독의 클래스가 있거든요. 명장이죠. 그래서 이제 에버튼의 색깔을 점차적으로 바꿔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안첼로티는 뭐 명장이긴 명장이지만 약간 구단주 잘못 만나서 좀 약간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분도 있었죠. 근데 이제 보니까 뭐 에버튼까지 왔단 말이에요, 일단은. 네. 근데 이 감독이 약간 뭐랄까 리빌딩을 잘하는 감독일까 이런 또 얘기도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리빌딩의 강점이 있는 감독이라기보다는 있는 자원으로 그렇죠. 성적을 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죠. 그리고 이탈리아 감독들이 어쨌든 전술 전략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 감독들과는 좀 다르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도 워낙 우승 반지 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에버튼 클럽을 어쨌든 중위권 클럽이긴 하지만 상위권을 끌어올릴 수 있고 또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확보를 위한 싸움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면을 가져갈 수 있는 감독의 역량은 분명히 있다는 거. 네. 이거는 간과해서는 안 되죠. 좋습니다. 예. 에버턴과 붙었던 뉴캐슬은 기성용 소속팀인데 그렇죠. 네. 이제 소속팀이 아니죠. 기성용 안 나오니까. 뉴캐슬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예, 예. 지도상으로 보면 태백 정도? 요 위치에 있는 팀이거든요. 태백까지 가나요? 네, 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강성이에요. 그래서 예. 팬들이 뭐 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서포터들이 클럽이 따로 이름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성에 응원하는 팀인데 여기도 감독 교체가 있었고 뭐 친한파로 불렸던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거의 뭐 내놓다시피 했죠. 기성용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있었나라고 의심될 정도로 요즘엔 보이질 않는데 계속해서 뭐 지금 원래 뛰고 있었던 셀틱 복귀설도 있고요. 맞아요. 어쨌든 겨울 이적 시장 때는 좀 다른 팀을 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뭐 그 한희재 씨 남편으로 좀 더 유명해졌어요. 지금은. 네. 좀 어쨌든 뭐 아쉽습니다. 좀 빨리 뛰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 에버턴과 잉글랜드 FA컵에서 만나게 될 리버풀의 상승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뭐 네. 두려울 정도예요. 2위와 승차차가 더 벌어지고 30년 만에
EPL 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리버풀은 1989년 90 시즌에 우승한 이후에 무려 30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맨유에게 밀리며 좀 아쉬운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2015년 클럽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지난 시즌 아쉽게도 준우승을 했습니다만 올 시즌은 정말 화려한 부활로 인해서 리그 우승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맞습니다. 예. 네, 거의 모든 축구 팬들이 리그 우승은 리버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스날의 전설이죠. 공격수 티에리 앙리가 올 시즌 리버풀의 무패 우승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는데 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뭐 시즌 딱 절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패배가 없습니다. 그만큼 리버풀의 이런 뭐 우승에 대한 염원 또 경기력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시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또 경쟁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맨시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울버햄턴전에서 이제 패배를 한 이후에 우승 경쟁은 사실상 좀 멀어지지 않았나. 2위에 레스터 시티와의 경쟁을 좀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뭐 역대 EPL 최다 무패 행진 기록은 아스널이 갖고 있죠, 지금 현재? 그죠? 그렇습니다. 2003년 4시즌 49경기 동안 무패 행진 달리면서 아스날이 갖고 있습니다만 올 시즌 만약에 리버풀이 지지 않고 우승을 하게 된다면 이 기록까지 깹니다. 아, 이거 대단한 레전드에 이렇게 되면요, 그죠? 네. 와, 아, 철저하게 준비하셨네요. 네. 오늘 괜찮습니다. 예. 네. 네, 또 리버풀과 에버튼은 또 같은 연고지잖아요. 또 팀 팬들 간의 신경전이 또 거세기로 유명한데 리버풀의 최근 성적 어떻게 되죠? 최근 성적을 보시면 리버풀은 정말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대박이에요. 5승입니다. 5승.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사실은 초반 조금 울버햄튼에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1대0 승리를 하면서 정말 우승 경쟁에 있어서 독보적으로 앞서 나오고 있는 리버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리버풀은 뭐 클럽 감독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 이건 뭐 칭찬해야 됩니다. 에버턴의 최근 성적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최근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죠. 계속 지다가 무승부하고 그다음에 그죠? 앤솔리티 감독 부임 이후에 이제 2연승을 달리는 지금 경기를 보이고 있는데 경기 내용도 괜찮아요. 그리고 4-4-2 형태로 전술적 변화를 주면서 칼버트 루인 선수가 갑자기 이제 살아나는 모습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에버튼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역시 이제 FA컵이니까 FA컵이 리그와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테이션 가동이 불가피한 경기인데 어쨌든 에버튼이 조금 더 전력을 100% 만들어서 이 FA컵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풀은 부상자도 있고 이제 마팁이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전력의 로테이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리그에 초점을 좀 더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강약에 대한 것을 좀 잘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EPL 무패 우승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리버풀인데요. 근데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FA컵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FA컵 경기 라인업과 전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뭐 리버풀의 예상 라인업을 좀 보시면 골키퍼의 알리송, 이 수비 라인에는 이제 반다이크 선수가 전체적인 이제 백포 라인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고 미들필더에는 조던 핸더슨 선수가 이제 무게를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전방 역시 살라, 피르미뉴, 마네 이 세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괜찮은 라인업 분석됐습니까? 네, 뭐 라인업은 사실 이제 경기 하루 전, 그렇죠. 1시간 전에 이제 또 공식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이 1.5군 가동하는 건 불가피해요. 리버풀이 지금 카타르에 또 클럽 월드컵 다녀와서 리그에 또 집중했죠. 울버햄튼이 굉장히 힘든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FA컵에서는 어쨌든 로테이션이 불가피하지만 에버튼은 어쨌든 이 슈나이델랭 선수 복귀를 하고 월콧 선수가 지난 경기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1군에 가까운 멤버 구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안첼로티 감독이 또 상승세를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세 판짜기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히샬리숑, 칼버트 루인 이 두 선수를 투톱으로 놓고 슈나이델링이 복귀한다면 슈나이델링이 복귀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공수 밸런스를 맞춰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경기 굉장히 분석하기 힘들어요. 아, 요건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두 경기입니다. 위원님도 요건 어렵구나, 네, 지금. 어렵습니다. 아, 확실하게 우리 두 위원님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뭐 에버턴의 르윈 국대에 뽑힐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 성장세가 뭐 완전 너무. 조금 거친 면만 가다듬으면 좀 세련된 미를 좀 더 이제 보여줘야 되고 히샬리송은 좀 이적설에 좀 휩싸여져 있거든요. 이럴 때 팀 분위기가 좀 살짝 또 어수선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잘 지켜봐야 되죠. 좋습니다. 네, 리버풀과 에버튼의 머지사이드 더비는요, 잉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더비 중에 하나로 그만큼 팬들 사이에 골도 되게 깊거든요. 맞대결 경기 전적은 어떻게 될까요? 아, 요거 궁금합니다. 맞대결.
자, 우선 뭐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3승 2무로 리버풀이 우세합니다. 절대적이네요. 예. 뭐. 예. 하지만 홈에서는 또 에버턴이 고무적인 게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두 번이나 비겼거든요. 또 이날 변수는 리그 경기가 아니고 FA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에버턴 쪽으로 조금 기울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첼로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2연승을 달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많이 개선시켜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머지사이드 더비가 사실은 이 맨유와 리버풀처럼 노스웨스트 더비처럼 막 격렬한 더비는 아니에요. 약간 프렌들리 매치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한 지역의 역사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에버튼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제 리버풀이 만들어졌으면서 이제 형제인데 각자 응원하는 팀이 다를 정도로 뭐 같이 응원하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경기만 놓고 봐야지 뭐 치열한 더비다. 이렇게 분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FA컵이라는 특징을 놓고 봤을 때 득점이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경기다라고 전제를 깔면서 저는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약간 무승부 쪽에 무승부로 간다. 무승부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민희 의원님은? 저는 FA컵이고 또 안첼로티 감독이 이제 상승세 분위기를 계속 타고 싶을 겁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명장이에요. 리버풀은 1.5군을 돌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에버턴이 홈에서 FA컵이니만큼 승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바로 한 줄 평 갑니다. 뭡니까? 자, 우선 뭐 FA컵이니만큼 에버턴이 승리를 하면서 머지사이드 더비 에버턴 뭐지? 여러분들 저 이게 개그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신 브라질 유학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예. 이 저희 프로그램이 참 대단한 게 이 멘트를 제가 예측을 했어요. 진짜. 야, 이 이코노미 브라질 유학파입니다. 우리가 좀 네. 아껴줘야 돼. 우리가 안아줘야 돼요. 그나도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어떤 유학했는지 아까 다 들었거든요. 근데 대단합니다. 멘트가 예측이 되네요. 정말 예언가신데 제 예. 멘트를 예측할 정도면 저도 김동완 위원 우선 멘트 한번 해보시죠. 자, 갑니다. 자, 한 줄 평 갑니다. 네. 저는 뭐 재미로 방송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이 경기는 어렵습니다. 무승부 봅니다. 네, 한 줄 평인가요? 저 준비 좀 별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니, 내가 하려던 걸 해버렸어. 이 경기는 어려워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또 축구 전문가예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맞춘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리버풀의 좀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리그 우승의 트래블을 노리고 있어서 저는 에버튼은 이제 FA컵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버튼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저도 여기 같이 묻습니다. 안첼로티가 명장이에요. 그럼요. 해낼 겁니다.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갈지,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연출될지 정말 기다려지는 머지사이드 더비입니다. 잉글랜드 FA컵 두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맨유의 경기입니다. 문 의원님, 맨유가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4위 경쟁에 불을 붙였거든요, 리그에서는. 사실은 뭐 박싱데이 때 맨유를 걱정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맨유가 2연승을 거두면서 다시 맨유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왔어, 맨유가. 예. 우선 사실은 뭐 시즌 초반에 10위권까지 밀려나면서 이게 과연 맨유가 맞냐 이럴 정도로 의심이 많이 갔었는데 2연승을 달리면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선 첼시와의 승점 차가 4점으로 좁히면서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따라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져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유가 그 손흥민의 동료인 그 토트넘의 에릭센 그리고 에버턴의 에이스죠. 히샬리송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던데 공격수 보강에 나선 겁니까 뭡니까? 네. 예, 사실은 뭐 맨유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레시포드라든지 뭐 메이슨 그린우드 그다음에 마샬 선수가 잘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히 좀 피니시를 찍어줄 선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력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10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폴 포그바가 우선은 돌아오면서 중원에 많은 무게감을 실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에버튼에서 뭐 히샬리송 뭐 계약 기간이 2024년까지 발음이 또 안 좋았나요? 김동원이 계속 쳐다보는데 브라질 유학파라는데? 히샬리송의 계약이 2024년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영입이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우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싸워야 되는데 맨유가 워낙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선수 영입만 잘하게 된다면 앞으로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맨유 요즘 뭐 상승세예요. 네, 그럼 이제 울버햄튼 얘기를 해볼게요. 맨시티를 이 리그에서 두 번이나 이겼고 또 역전승을 거둔 팀이거든요. 너무 멋졌어요. 네, 또 지금 황희찬 선수의 차기 행선지로 유력하다는 말이 있던데
예, 황희찬 선수가 지금 찰스 브루크에서 워낙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미나미노는 리버풀로 갔고 또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했고요. 황희찬 선수는 울버햄튼 이적설이 계속 있거든요. 있죠. 네. 예, 함부르크 모르겐 포스트에서 얘기하기를 뭐 300억 원 약. 예, 그러니까 미나미노의 한 3배. 예. 예. 당연히 뭐 일본 선수보다는 한국 선수가 가치가 더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적설이 나오는 이유는 이 겨울 이적 시장은 말 그대로 보완이거든요. 새 판을 짜는 것보다 리빌딩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스쿼드에 보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조타라든지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에 대한 이런 보완책으로서 황희찬 선수를 선택한 것 같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죠. 수뇌부들이 직접 가서 봤거든요. 스포팅 디렉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직접 경기를 또 봤기 때문에 또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반다이크에게 1대1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울버햄튼에서 황희찬 선수 영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사포하는 걸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사포는 뭐 황희찬이지 않습니까? 이게 늑대들 사이에 이제 버팔로 간만을 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황소 같은 선수가 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울버햄튼은 3백 잠궈놓고 역습으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어울리는 선수예요. 분명히 그렇죠. 예, 황희찬 선수 네. 어울리는 선수고 2015년 8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간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간 선수가 지금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선수 진출이 또 활발하게 돼야지 다른 선수들도 진출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황희찬 선수가 좀 이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14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잉글랜드 FA컵에서 맞붙게 되는 울버햄튼과 맨유. 먼저 4위 첼시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맨유. 최근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에 맨유가 지금 순위가 굉장히 올라갈 정도로 좋아요. 경기 내용이 네. 좋지 않았다가 최근에 이제 솔샤르 감독이 지금 있는 스쿼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포그바의 복귀가 좀 크죠. 포그바 선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확실히 허리라인의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되면서 기회 창출이라든지 또 수비에 있어서도 3선, 2선에서 수비 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승리를 지금 최근에 또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맨유가 지금 원정에서도 승리, 홈에서 승리. 사실 원정 떠나면 좀 어려웠던 맨유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네. 우리 문 의원님이 예상대로 그 울버햄튼이 승리를 한 거죠? 리버풀이 승리를 했죠. 리버풀이? 네, 리버풀이 승리해서 저만 맞췄죠. 한번 그 강조해 드린 거예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런 때는 한 게임도 못 맞춰서 무릎을 꿇고 봤는데 이화여상 그래도 반타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리버풀이 1대 0으로 울버햄튼을 승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저만 1대 0으로 맞췄네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하나 짚어드린 겁니다. 좀 웃으세요, 이제는 좀. 네, 그럼 두 팀의 라인업과 전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맨유의 경기 라인업 전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맨유의 라인업을 살펴보시면 골키퍼에 대야 수비 라인에는 맥가이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백포 라인은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우선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포그바 선수가 우선은 주전으로 먼저 나오고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좀 해줄 것 같고 최전방은 역시 그린우드와 레시포드, 마샬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경기 운영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울버햄튼 라인업 전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네. 라인업에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은 이제 백스리를 쓰거든요. 예, 형태에서 큰 부상자는 없어요. 근데 네투라든지 이 조타라든지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전술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는 울버햄튼은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히메네스를 중심으로 해서 조타, 네투 이런 선수들의 활약상 충분히 기대될 수 있고 맨유와의 경기를 이전에 있었던 경기 이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죠. VAR. VAR에 의해서 정말 마이크로미터까지 측정하는 살짝 그거 봤어. 정말 잉글랜드는 세심하구나라는 걸 이번에 또 다시금 깨달았는데 네네. 굉장히 좀 억울했어요. 감독 코칭 스태프들도 어떻게 그것까지 다 하냐. 왜냐면 그죠, 네. 옵사이드 규정에서 팔을 제외한 신체 부위가 이제 규정상의 이제 기준이 되는데 엄지발톱 이제 안 깎은 부위만큼 나왔거든요. 그 부분 보면서 울버햄튼이 잘한 경기. 그날 경기 보시면 슈팅 숫자도 한 개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패배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이 뭔가 정말 억울함을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VR이 정말 요즘 뭐 대단합니다. 예. 자, 맞대결 전적 누가 많이 웃었습니까? 네. 이 경기 보시면 또 아이러니하게 네. 울버햄튼이 맨유를 상대로 2승 2무 1패로 근소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부분은 2019년도에만 보시면
2승 1무로 역시 울버햄튼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예상을 한 줄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 위원님부터. 한 줄로 예상하기보다는 이 경기는 좀 분석을 할 때 맨유가 항상 약한 팀들이 보면 내려서는 팀들이거든요. 그럼요. 네, 도깨비 팀이에요, 약간. 왜냐면 9번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해서 뭔가 9번 스트라이커 이적설이 나오는 이유가 지탱해주고 연계해주는 플레이. 그거는 함께 라인을 올렸을 때 필요한 그렇죠. 플레이였는데 그런 선수가 없다 보니까 역습형으로 가고 빠른 선수들 막시아 뭐 레시포드를 이용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울버햄튼에 잘 안 먹히거든요. 내려서고 또 역습이 빠른 팀이라 뭐 트라우레를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경기에서 맨유는 굉장히 어려운 좀 뭘까 숨이 찬 그런 막 약간 산소 호흡기가 필요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의 경기가 내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한 줄 평. 늑대 속으로 들어간 레드 데블스. 늑대 속으로 들어갔다. 네. 메뉴를 약간은 조금 힘들다라고 네. 적으셨습니다. 자, 우리 문 의원님. 네. 저는 의견이 완벽하게 상반된 반대입니다. 갈립니다. 예, 그렇죠. 갈려요. 그렇죠. 갈립니다, 예, 또. 갈립니다. 네. 예. 생긴 것도 다른데요. 예. FA컵은 얼굴 천지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FA컵은 젊은 선수들 패기로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렇죠. 연관들이 네네.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특히 2001년생 그린우드의 활약이 최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우드의 활약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린라이트 이렇게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 라임을 아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예. 이번 주는 제가 라임으로 갑니다. 라임. 그거는 좀 금지해 주십시오. 네. 귀여움은 떨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사실 울버햄튼이 또 유로파리그 맛을 봐보기도 했고 이쯤 되면 뭐 FA컵 좀 결승까지 가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미친 듯이 뛸 것 같아서 저는 울버햄튼에 한 표 요렇게 주겠습니다. 가네요. 저는 메뉴로 한번 또 가봅니다. 메뉴가 지금 상승세가 엄청나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도 메뉴로 가봅니다. 네. 축구 동작. 예.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잉글랜드 FA컵 본선 3라운드 빅매치 경기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스페인의 프로축구 리그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이탈리아의 세리에A, 독일의 분데스리가와 함께 세계 4대 프로축구 리그 중 하나로 꼽히는 라리가의 주말 경기를 꿰뚫어 보면서 관전 예감 촉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일정부터 확인해 보시죠. 레알 바야돌리드 대 레가네스, 세비야 대 아틀레틱 빌바오, 발렌시아 대 에이바르, 헤타페 대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레반테, 에스파뇰 대 바르셀로나, 그라나다 대 마요르카, 레알 소시에다드 대 비아레알, 알라베스 대 레알 베티스, 셀타비고 대 오사수나 경기가 있습니다. 관전 예감을 촉을 세워볼 라리가 첫 번째 경기는요. 리그 2위 레알 마드리드와 그리고 6위 헤타페의 경기인데요. 먼저 레알 마드리드의 최근 성적 어떻습니까? 자, 최근 성적이 이제 연달아 3번 비기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019년 마지막 게임이었죠. 빌바오의 경기에서 슈팅을 무려 20개를 난사를 퍼부었습니다만 골네트를 가르지 못하면서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이날 더 아쉬웠던 부분이 볼 점유율이 7대3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빌바오에게 비기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1위권 바르셀로나에게 치고 가지 못하는 모습에 보면서 좀 주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레알 마드리드가 3경기 연속 무득점에 허덕이고 있지만 또 감독이죠. 지단 감독은 다른 공격수가 필요 없다고 했다던데 무슨 자신감일까요? 공격수 필요하던데 이게 지금 골대만 11번 맞췄더라고요, 전반기에. 자, 우선 뭐 예. 골대 불운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아, 예. 카림 벤제마 선수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12골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또 지난 시즌 프랑크푸르트에서 요비치 선수를 이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비치 선수가 아직까지는 리그에서 그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네진 지단 감독은 이 요비치 선수의 이제 부활을 이제 믿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바페 정도 영입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음바페를 최고지. 영입하면 정말 금상첨화 최고죠. 이제 골대 안 맞죠, 네. 이제. 예. 하지만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올 수 있을지는 워낙 이적료도 상당히 세고 지금 네네. 정말 핫한 선수입니다. 핫하죠. 예, 네. 지금 뭐 메시, 뭐 호날두보다 그 연령대에서는 활약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미 우승 트로피, 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는 이 메시, 호날두 비교했을 때는 음바페밖에 없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부진하니까
헤타페에게 5위권 진입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현재 6위를 헤타페가 달리고 있고 헤타페가 지금 프리메라리가에서 가장 또 핫한 팀이에요. 네. 뭐 유명한 클럽은 아니지만 대중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헤타페가 굉장히 유로파 리그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코파델레이까지 6연승을 달리다가 비아레알에게 이제 패했거든요. 네. 트라보존스 프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금 이제 에스팔마스한테도 또 승리를 거두면서 뭐 컵 대회, 리그, 유로파 리그 전부 다 병행하지만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득점 빈곤에 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객관적 전력을 저가 꾸준히 봤을 때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양 팀의 대결입니다. 그래도 레알이다. 네. 예. 네, 그럼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어떻게 되죠? 우선 맞대결 전적만 보시면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합니다. 압도적이죠? 4승 1무로. 하지만 아, 지난 시즌 직전에 열렸던 시즌에서는 헤타페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날 사실은 헤타페도 연고가 마드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수비력이 좋고 올 시즌도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홈에서 또 원정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헤타페입니다. 자, 네. 예, 헤타페 상대로 해서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지난 경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0대 0하고 420일 만에 뭐 3경기 연속 무승부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네. 경기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까 골대 얘기를 정말 잘해 주신 게 이날 빌바오 경기에서도 3번이나 맞췄어요. 아, 골대만 맞춰. 이 팀. 예, 사실 뭐 선수들이 따로 이제 각자 내기 같은 거 할 때 골대 맞춰서 음료수 사자, 뭐 커피 사자. 그런 거 있었어, 맞아. 예, 그런 거 훈련할 때.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골대 맞추기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대를 많이 맞췄다는 거는 경기 내용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또 빌바오 골키퍼의 선방쇼가 굉장히 그날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 차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득점을 많이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 비니시우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또 빼고 가레스 베일을 기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에서는 이번 경기에서는 그것을 좀 해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한 줄 평으로 한번 어느 팀에게 조금 더 힘을 줄지. 자, 문 의원님부터. 네. 두 팀 모두 마드리드를 연고로 하는 팀입니다. 네. 마드리드. 그래서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기세합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네. 베일 선수와 벤제마 선수가 헤타페를 만나면 득점을 계속 해줬어요. 네. 그래서 두 팀 연고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네. 레알 마드리드, 베일, 벤제마 드리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한번 할까요? 고생했어요. 예. 아니 이 양반 학원 끊었네. 아니 저기 그냥 한번 안아주는 네.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며칠 동안 짰을 거야. 네. 예, 어쨌든 네. 저는 이게 호응의 포옹이라기보다는 위로의 포옹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한번 네, 한줄 평. 맞춰드릴게요. 네. 레알 이번에는 헤타페. 센스 좋으신데요? 아닙니다. 임기응변에 뛰어나. 아니 수준에 응변하고 맞춰드린 가야 돼요? 거예요. 수준에 맞춰드린 거예요. 3일 공부하고 이거 나왔는데 지금 바로 나왔어. 아, 이거 씁쓸합니다. 이번에는 헤타페입니다. 그래서 레알이 헤타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기를 2위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네. 후반기에서는 1위를 하기 위해서 박차고 올라가서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레알로 간다. 네. 저도 레알로 이게 뭐 네. 너무나도 뭐 전력적으로 봤을 때 저는 요거 네. 한 두 골 차 정도 날 것 같아요. 두 골차 정도로. 네. 자, 과연 어떤 팀이 이길지는 한번 여러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리의 여신은 헤타페와 레알 마드리드 중 누구에게 미소를 보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측해볼 경기는 라리가 1위와 꼴찌의 대결입니다. 바르셀로나와 에스파뇰의 경기입니다. 네,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는 올해도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최고입니다. 네, 바르셀로나 공격 트리오 MSG로 불리죠. 원래 MSN에서 이제 앙투안 그리즈만이 오면서 MSG로 바뀌었는데 이 조미료 셉니다. 맛이 제대로 나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예. 이 뭐 멸치다시 국물보다 훨씬 그리고 몸에도 좋은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 축구 보고 있노라면 이 옵타에서 분석한 걸 보면 메시의 활동량이 가장 전성기 때보다는 한 30% 정도 이제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의 득점력이 지금 프리메라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는 결정적인 공격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결정력에 있어서는 뭐 천재는 사실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계속 과시되고 있는 거고 후천적 천재라 불리는 호날두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왔을 때는 좀 좋지 않은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아레스가 득점을 지금 3위 달리고 있고 앙투안 그리즈만도 조금 처음 했을 때 바르셀로나의 그 포지셔닝에 대해서 조금은 어색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기량 자체는 충분히 그 뽐내고 있기 때문에 이 MSG를 내세워서 알라베스전에서도 뭐 대승을 거뒀었고 네.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카탈루냐 더비란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같은 지역에 있는 연고지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에스파뇰은 약간 전반에 집중하는 경기 내용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예. 메시는 뭐 공을 발에 붙이고 다니나 봐요. 뭐 대단한 선수입니다. 예. 수아레스 부부가 결혼 10주년 기념 파티에 메시하고 네이마르가 참석하면서 MSN이 다시 뭉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뭐 바르셀로나 이적 시장이 돌 때마다 이 네이마르 선수가 항상 이제 거론이 됩니다. 네. 우선은 원래는 MSG가 아니라 MSN이었죠. 그러니까 네이마르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하면서 최근 뭐 부상과 부진으로 그렇다고 활약을 못하니까 다시 이런 얘기가 떠도는 것 같고, 하지만 그리즈만 선수가 네이마르 선수가 온 다음에 포지션이 애매해져요. 그러면 MS 원래 N이었는데 MSG로 바뀌었는데 네이마르가 오게 되면 MSNG가 돼버려요. 그게 엔진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바르셀로나 MSN, MSG, 저는 문성환 MSH입니다. 여담을 좀 한번 해보면 TMI입니다. 거기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네이마르 선수가 와도 좋겠습니다만 그리즈만 선수가 저는 좀 걸립니다. 우리 문 의원님 뭐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재밌습니다. 라이브 타는 센스죠, 거. 이 정도면 뭐. 예, 재치 있습니다. 예. 그 문성환의 문자가 영어로 이제 M으로 시작하는데, 네. 그 맨유가 떠올라요. 답답하네요. 네. 네, 그렇다면 두 팀의 맞대결 경기는 당연히 바르셀로나가 우세하겠죠? 예, 뭐 역시 전력차가 있으니까 바르셀로나가 최근 전적 5경기만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4승 1무인데요. 지난해에 2018년 2월 5일에 에스파뇰 원정을 떠났을 때 이때 1대1 무승부를 거둔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기를 돌이켜 보면 바르셀로나가 이 부상자도 꽤 있었고 그 당시 경기력이 좀 좋지 않았던 그 순간인데 바로 또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죠. 그만큼 이제 공격력을 에스파뇰 수비가 막아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평가되는 이번 경기입니다. 네. 네, 저도 김동완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김동완이라고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동완 위원이라고 네. 했습니다. 저는 좋아요. 동방 예의중에서는 문성환입니다. 사실은 다시 돌아와서 카탈루냐 더비를 설명해 드리면 이번 카탈루냐 더비는 299경기입니다. 역대 통산 전적을 살펴보시면 166승 60무 72패로 바르셀로나가 압도적으로 우세를 합니다만 네. 사실은 리그에서의 가장 실점을 많이 한 팀이 바로 에스파뇰이고 가장 득점을 많이 한 팀이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과 방패의 대결을 할 수 있겠고, 사실 이미 리그 최하위이기 때문에 카탈루냐 더비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여론이라든지 이슈거리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더비가 어디서 파생돼서 나온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제 경마에서 나왔는데, 경마에서 유래돼서 이제 경주한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이건 경쟁이 안 됩니다. 저는 바르셀로나가 이날 경기가 좀 두둑에 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과 방패가 아니라 뭐 창과 자동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그럼 두 분의 한 줄 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먼저 드릴까요? 갈까요? 먼저 듣죠. 자, 먼저 갑니다. 우리 학원 다니니까. 자, 일주일 동안 또 준비한 겁니다. 우리 문 의원님의 한 줄 평. 카탈루냐 더비를 떠나서 에스파뇰 더 비참해지겠군. 요거 이제 저희가 한참 개그맨 지망생 때, 요거 아마추어 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문 의원님, 저 노력의 박수 보냅니다. 답답합니다. 네. 김 의원님, 네. 그렇게 하니까 항상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맞춰줘야지 또, 요것도 바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즉석으로. 핑계를 대세요? 그러니까 공격 라인이 MSG 라인 아닙니까? 에스파뇰 팬들이 MSG 라인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라고 좀 하십시오. 이게 잘해보십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너무 커서 너무 커서 지금. 득점 차도 많이 날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또 한 줄 평 가볼까요, 우리?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저는 이제 메시 컨디션만 전반기만큼 하면은 저 한 5대0 정도 네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한 줄 평로 간다면 뭐 갑니까? 한 줄 평. 자, 죄송해요. 저는 이런 센스가 없어가지고. 좋습니다. 한 줄 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스포츠는 예측을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짜릿하죠. 예스파뇰 꼴찌 만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촉으로 보는 미래 예측쇼 MCN 촉설 예언자들 끝까지 촉 세우고 감 잡아주신 김동완 위원, 문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날 것 그대로 솔직하고 화끈한 분석과 전망을 원하신다면 방송이 끝난 후 유튜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저장하시고 꼭 유튜브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유롭게 쉬면서 신나게 돈 버는 MCN 매거진 휴코노미.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